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고요. 한국지식자원개발원의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실입니다. 후성유전학을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에서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모든 그 생명체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되고자 하지 더 못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미래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세포도 세포 분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DNA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했을 때도 모든 세포가 다 마찬가지예요. 더 건강하게, 더 위대하게 살고 싶어 해요. 더 아름답게. 그래서 세포는 수정이 딱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모든 세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DNA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 수정란이 수정을 딱 했을 때 이 세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세포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세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원이 그 세포 자체가 세포 내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걸 내뱉는 것 자체가 그 단세포 하나가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는, 근데 보세요. 제 DNA의 경우에 좀 다른 게, DNA의 경우에는 이미 물려받아 버렸잖아요, 부모한테. 그러면은 그 두 개, 아버지 쪽에 나쁜 게 있을 거고 엄마 쪽에 나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알아요, 세포가, 수정란이, 우리 애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엄마한테 왔고 이거는 아빠한테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마한테 온 안 좋은 것을 가둡니다, 화학적으로. 내가 이 다음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 때는 엄마한테 받은 나쁜 거하고 아빠한테 나쁜 거를 발현이 안 되도록 열쇠를 잠궈요. 이거는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부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 세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단백질 분자나 효소 뭐 이런 것들이 그 유전자의 특정 부분에 있는 어떤 그 메시지, 암호, 이거를 꺼버려요. 스위치를 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게 열리면은 여기 있던 것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하고 똑같아요. DNA도 판도라의 상자가 있어요. 그 열면 안 되는 그 상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정란은 엄마로부터 받은 판도라의 상자와 아빠로부터 받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발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뱃속에 있는 세포가. 그게 후성유전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그 잠금 장치들을 이렇게 열쇠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잠금 장치들을 잠궈놓습니다. 이거는 발현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좋은 게 있고 아빠한테 받은 좋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좋은 거는 여기다가 이런 걸 이렇게 그걸 확대시키는 무슨 마이크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DNA는 실제 DNA의 두께의 2배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 자기 실제 DNA 두께가 이 정도면은 그 바깥에 그 2배 정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DNA. 이게 DNA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 속에서 그냥 순수한 DNA만 있는 게 아니라 DNA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거는 내가 살면서 좋은 거를 쓸 것이고 나쁜 거는 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목의 유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열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엄마한테 오거든요. 엄마한테. 정자하고 난자를 생각해 보세요. 난자 속에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난자 속에가. 정자에게도 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적어요. 적고 순수 암호 DNA만 그냥 넣어주잖아요. 난자한테. 그래서 이런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은 엄마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8대2 정도로 봅니다. 엄마가 80% 영향을 주고 아빠가 이 정도. 왜냐면은 DNA 순수하게 엄마 아빠 50%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간단한 계산인데. 그런데 후속 유전학자들이 이 DNA를 조사해 보니까 DNA는 그대로 존수를 하는데, 여기 후속 유전학 책이 있죠. 여기 DNA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존수를 하는데 이 옆에 붙어있는 옷 있잖아. 옷. DNA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내가 군복을 입을 것이냐, 뭐 이렇게 몸빼를 입을 것이냐, 뭐 이렇게 옷이 다 달라요. 그 DNA 부분마다. 군대에서 모자를 쓰듯이, 또는 우리가 등산 갈 때 장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장비 없이 어떻게 그 산을 오릅니까? 다 맨몸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가 우리 그 평생에 살아갈 때 다 장비가 있어요. 이 좋은 그 유전자는 이 장비가 있어야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NA에서 그 안 좋은 질병에 걸릴 만한 유전자는 그 열쇠 잠근 거 있잖아요. 그 열쇠가 평생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열쇠가 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 질병에 걸리게 되는 DNA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DNA 말고 유전되는 게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또 5대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엄마 거 50, 아빠 거 50이에요. 근데 또 이게 5대5예요. 그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0%이기 때문에 계산은 75대 25가 나옵니다. 아빠한테 25%, 엄마한테 75%. 근데 여기서 또 계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플러스 알파가 엄마께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8대2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8대2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9대1도 될 수 있습니다. 왜 9대1이 또 되느냐면은 여기다가 태교를 포함해버리면 9대1이 돼버려요. 아이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빠 뱃속에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엄마가 먹었던 음식, 했던 운동, 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 2세들의 자기가 낳는 2세들의 살아갈 인생의 90%는 엄마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강의할 때 그 아빠들 눈은 잘 안 마주치는데 그러니까 엄마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빠들 거의 무시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남성분이 지금 굉장히 비율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을 수가. 근데 이제 아무튼 아빠들은 10대 이후에 그 교육을 받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영향력은 멘토의 역할이거든요. 자식이 10살이 넘었을 때 아빠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10살 이전에는 엄마의 역할이 훨씬 크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후속 유전학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발현을 해주는 DNA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열쇠가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는 그럼 어떻게 끌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 열쇠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느냐의 문제죠. 이게 이제 후속 유전학의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열쇠를 채우고 잠그고 끓느냐의 문제예요. 그 대부분이 뭐에서 오냐면 이제 스트레스에서 오는 건데,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의 90%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 DNA 열쇠를 조절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모들이 먹어야 되는 엽산이라든가 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열쇠라든가 스피커, DNA에 달려있는
그 확성기나 열쇠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형을 타고난 DNA가 그렇게 타고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뱃속에서 성장하면서도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 뭔가 엄마가 그 영양을 잘못 흡수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열쇠가 있는 상태로 잉태가 됐는데 수정란이 뱃속에서 이 열쇠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발현이 되면서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공포하고 걱정, 근심을 할 때 많이 만들어지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인간의 그 호르몬은 원래 아드레날린은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신체가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육을 하고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의 기본에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추상적인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협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변에 그 시어머니나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내 뭐 승진을 위협한다거나 뭐 괜히 갈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상적인 위협이거든요. 근데 그 추상적인 위협을 또는 내가 괜히 상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걱정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그 불안이나 미래의 그 어떤 실패 같은 거를 걱정하는 그런 상상.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상상하기만 해도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두뇌의 특성이에요. 인간 두뇌의 특성이고 인간의 몸의 특성은 뭐냐면 실제 독성분이 독이 있는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먹었을 때는 그 독성분을 해독하려는 성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간이 해독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LDL이라는 거예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실제적인 독소가 들어와도 이걸 만들고요. 추상적인 위협을 받아도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지능이 발달해버리다 보니까 문화적인 스트레스하고 실질적인 그 음식이라든가 몸의 스트레스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뇌가. 그러니까 두뇌는 발달했지만 우리의 몸은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뭔가 막 생각을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막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히는 그 인간의 얼굴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몸에서는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몸에 막 어떤 독성분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간은.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그냥 만들어내면 얘가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독성분이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니까. 두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괜히 독성도 없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방질을 많이 먹는다고 동맥경화에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걱정, 불안, 근심, 공포만 있어도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외부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간에서 합성해내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양이 3배에서 5배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보다 그 심리적인 상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신체에 타격을 주는 게 상상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화를 낼 때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었어. 우리 속담에 있어요. 속담에. 난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독을 품으면 네 몸이 먼저 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2차 피해고 네가 1차 피해를 입으니까 내 몸에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그 독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면은 그러니까 용서가 엄청난 그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정신적인 교육.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도록 만드는 그게 종교가 하는 역할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은 그 성인들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냐?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이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70번에 77번이라도 용서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자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떤 물질적인 그 효과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종교 소재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후성유전학의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주로 우리 몸에서 뺏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뚜껑을 닫도록 만들어주는 이 열쇠 물질이 주로 많은 게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얘를 뺏어갑니다. 아드레날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자존감과 용기가 약해지잖아요. 무조건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자존감과 용기가 낮으면.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계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영국에 이제 킹스 칼리지가 어떤 대학에서 공무원들의 건강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그건 공무원도 그렇고 무슨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결정권이 적은 과장 이하의 직급들이 암 발병률이 3배가 높아요. 과장 이상보다. 그럼 그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 자존감과 용기의 차이입니다. 직급이 낮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게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존감과 용기가 낮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기가 더 많이 상처 입을 거라고 겁을 먹게 돼요. 내가 더 많이 망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약하면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극에도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세포가 열쇠를 채우면서 이 수정란이 생각한단 말이야. 난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수정란 때 다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 유전자가 딱 만났을 당시에는 다시 세팅했던 이 수정란의 그 열쇠들이 끊어지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리는 심리적인 보호 그것이 열리지 않도록 해주는 심리적인 보호망이 자존감과 용기, 배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의 위로 같은 거예요. 위로.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그래서 소속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관계 그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게 되잖아요. 그 사회 전체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소속감이 약해지잖아요. 그 연대. 그래서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프랑스의 어떤 마을하고 미국의 어떤 마을이 있고 또 미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사는 그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미국의 사례는 뭐냐면은 그 술 먹고 고기 먹는 그게 되게 비슷해. 그리고 인종까지 비슷하게 골라서 연구를 해요. 인종도 같고 먹는 게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이 발병률이 5배가 높아. 5배가.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네. 문화적인 차이.
여기는 프랑스는 회식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즐거워, 분위기가 즐거운 거예요. 미국은 좀 경쟁적이야, 이게 사회가. 그럼 발병률 5배가 차이가 나요. 이게 다 메틀기 이거하고 후속유전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자꾸 열리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열려버려요. 유전자에서.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그 전통 방식으로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 오래된 미래에 보면 왜 라다크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런 동네처럼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살고 온 동네가 이렇게 좀 예전에 우리 마을 공동체 같은 그런 분위기, 대가족 분위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도시 문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원래 그 사람들은 재산 싸움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그 농지 자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지가 많다 하더라도 전통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어도 많이 번 사람도 음식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그리고 무슨 인심이 좋던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땅이 많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와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더 병에 자주 걸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비만이 되냐고요. 미국은 그게 엄청나게 심한데 한국에 그게 들어왔어요, 지금.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더 살찌고. 아무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 그 돈에서만 빈부격차가 있는 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 문화.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부익부 빈익빈에서 2세들의 성공 기회. 2세들이 태어났는데 2세들의 성공 기회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가난한 집에 애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도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금.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켰어. 막 저 시골에서 서울대 의대를 보낸 거야. 자, 지금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중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빈민층이라고 칩시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그 부자인 것 같은 외모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 빈민층은 아닌 것 같은데, 빈민층이라고 치고, 자, 서울대 의대를 보내서 자기 자식을. 걔가 졸업하고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실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실직자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병원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병원을 예로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왜 병원을 예로 드느냐? 학부모들이 의대를 너무 선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특히 그 자사고의 학부모들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자사고 가보면은요, 한 70%가 전부 의대 지망을 해요. 공부 잘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70%가 의대 지망생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죠. 무슨 얘기냐? 의사 실업률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갈수록 그 병원의 경쟁이 의사의 실력 경쟁에서 자본 경쟁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병을 진단해주는 그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수술을 대신해주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예방 서비스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하고 병원하고 교육센터가 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래의 병원은. 그러니까 지금 크루즈 같은 게 유행하는 게 뭐예요? 관광하고 의료가 결합됐잖아요. 여러분 신문 안 보세요? 그 7명의 명의가 동승을 해서 전 세계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치료받으면서 여행을 하는 거야. 물론 가격은 비싸죠. 그래서 노부부들이 그 크루즈선을 탑니다. 근데 그 병원이에요. 그 관광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이제 융합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융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빈민층 애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실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점점점 약해져요. 자본에 의해서 돈 버는 게 훨씬 강해집니다. 더 좋은 기계를 사고 더 좋은 넓은 땅에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돈 많은 집 사람의 의대 간 자식들만 돈을 벌고 그 나머지는 그냥 별로 효과가 없어. 서울대 의대를 나와도 별로 그 자기 집안에 도움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갈수록 의사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2세, 3세의 성공 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자본에 의해서 결정돼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지금 저 목이 타니까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는 후진국이 돼가고 있지. 이 얘기 하고 꺼야 되겠다 이거. 자, 그러면은 서민층, 빈민층 자녀의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의 성공 기회, 교육, 아주 효과적인 교육, 좋은 교육과 사교육이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사교육이 지능화되고 굉장히 좋아지는데 비싸져요, 갈수록. 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뮤지컬 영어 같은 거 보내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뮤지컬 영어 가면 거기 연극도 가르쳐주지, 영어도 가르쳐주지, 막 체험도 하고 분장도 하고 미술교육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 애들이 더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 가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과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유층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출세의 기회를 잡는 거하고 중산층 이하의 또는 빈민층의 아이들이 여러분 지능지수라는 건요. 제가 후성유전에 맨 처음에 말했죠. 모든 수정란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의 장점만 살리고 부모의 단점은 열쇠로 채우도록 무조건 세팅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나쁜 집안에서도 천재가 나오고 가난한 집안에서도 재능이 좋은 애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나오게 됐냐면은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가난한 집일수록 사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면은 많이 낳고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 이후에 양육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4명 중에 1명은 천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안에서. 그게 바로 이 수정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세포들이 하는 그 본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부잣집에서 태어난 천재가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천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살 이전의 양육에서 부잣집 애들은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뭔가 장난감을 산다거나 이런 경험이 과잉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과잉보호를 잘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 품성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부잣집 애들은 안전지대를 좋아하게 되는 품성으로 자라게 돼요.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즐거운 데를 좋아해요. 부잣집 애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도 죽나 보다.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세팅이 됩니다. 공감 능력하고 뭐가 사라지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약해요. 얘네들이. 고통을 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입어야지 공감하게 된다니까요. 배가 고파봐야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아프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전혀 굶어본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단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부유층 자녀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도전 정신이 약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결핍에서 오거든요. 결핍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약하고 안전지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회는 많고 돈은 많은데 강자에게 도전하지 않고 약자를 공격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이게 부잣집 아이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급속도로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유층의 자녀들이 더 많은 자본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서 뭐 명품 가방 뭐 그런 센터를 낸다든지 뭐 빵집을 낸다든지 그런 거 있죠.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을 대기업 애들이 낸다든지 그 대기업 자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돈을 긁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육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난한 집안의 천재들은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물론 양육을 잘해야 돼요. 얘네들은 더 의지력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명문대를 보내고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게 사회 환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이 돈을 벌면 사회 환원이 잘 안 돼요. 자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돈을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정말 박봉에 열심히 해서 주식 투자하고 돈 번 거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싹 비키니 입고 논다니까요. 여기서 큰 애들은, 여기서 그 기업을 성공한 애들은. 근데 이쪽에서 성공한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풀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해서 슬럼가에서 빈민가에서 특혜를 입어서 그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애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보이고 있는 생활 방식이에요. 빈민층에서 자란 애들이 명문대를 나왔더니 그 슬럼가로 가서 그 슬럼가를 계몽운동을 하고 야학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건강을 좋아지게 하고 그 빈민층들에게 부의 기회를 훨씬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입학사정관제가 원래는 그 동문 자녀를 많이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지만은 뭐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인종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흑인이라든가 이렇게 혼혈아들을 많이 뽑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빈민층에서 꽤 수정란이 양육이 잘 돼가지고 양육 잘 된 건 2부에서 할 거예요. 양육이 잘 돼가지고 얘네들이 잘 자란 애들이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갔더니 국가에서 미국 전체 국가에서 세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왜 세금이 절약될까요? 그 지역에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어.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수사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이 인간 문화 수준이 그 사회의 문화 수준하고 그 연대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교수가. 빈민층의 그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다시 자기 사회로 돌아가서 혜택을 줬을 경우에 국가는 그 세금을 얼마만큼 보존하느냐 이거예요. 약 15%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15%.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공사교육 일종의. 그러니까 사교육의 수준은 가지고 있지만 돈은 안 받는 거죠. 그 집 애들한테.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 같은 것도 방과 후 이런 데서 안 돼요. 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시설이 좋고 월급을 꽤 많이 주는 선생님들을 그런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난한 집의 영재들 이렇게 훈제들을 많이 모아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우리 2세, 3세들의 출세할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부익부빈으로 가게 되면 계속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왜? 국가에 있는 돈은 빼돌릴 거고 걔네들 돈 벌어봐야 자기들 위해서 쓸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지하자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영역